아들 결혼식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 친정에서 벌인 황당한 난동 사건.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 평생 살면서 이런 몰상식한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 결혼식이라는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제 아들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 친정 식구들이 벌인 일을 보고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수치스러웠고, 무엇보다 신혼부부가 받았을 충격과 상처가 걱정됐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최영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최민호와 며느리 김연주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최 씨는 아들 민호를 정말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민호가 5살 때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거든요. 그때의 아픔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고생했고, 주말에는 아들과 놀아주려고 항상 노력했거든요. 민호도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항상 효자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죠. 아버지,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아들이 고마웠어요.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올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 민호가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집에 알려왔을 때였어요. 아버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그래. 어떤 분이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연주 씨라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최 씨도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했던 연주 씨였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정말 예쁘고 예의 바른 게 보기 좋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호 오빠가 항상 아버님 자랑을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서 와.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말도 곱게 하고 민호를 대하는 모습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시골스러우셔서 걱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부모가 어디 있겠니? 빨리 한번 뵙고 싶구나. 하지만 연주 씨는 계속 미루더라고요. 바쁘시다느니, 몸이 안 좋으시다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상견례는 처음에는 무사히 지나갔어요. 연주 씨 부모님도 조금 투박하긴 했지만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양가에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최 씨가 먼저 제안했는데 연주 씨 어머니가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에요. 식장은 저희가 정할게요. 딸 결혼식인데 저희 마음에 안 드는 곳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이상했지만 여자 쪽에서 원한다니까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해온 식장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거든요. 여기서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괜찮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런데 혹시 하객은 몇 분 정도 오실 예정이세요? 친척들하고 지인들 해서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연주 씨 어머니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겨우 10명이요? 저희는 200명 넘게 올 텐데.
남자 쪽이 너무 적으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희는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하고 싶어서요. 조촐하게요. 딸 결혼식을 조촐하게 한다고요? 남자 쪽에서 격 떨어뜨리지 말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최 씨는 기분이 나빴어요. 조촐한 게 왜 격이 떨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최 씨는 억지로라도 하객 숫자를 맞춰야 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해서 부탁하고 아들 회사 동료들한테도 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패백 준비를 하는데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한복 치수 재러 한복집에 같이 갔는데 연주 씨 어머니가 갑자기 한복집 사장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 한복 얼마 할 것 같아요? 너무 싸구려 같은데 좀 더 비싼 걸로 해주세요. 최 씨가 정한 한복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급의 가격짜리로 바꿔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걸로 하시지. 우리 딸 패백인데 남들 보기 창피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최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들 결혼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패백 음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뭐 동네 잔치도 아니고 제대로 된 데서 주문해야죠. 손수 만든다고 하니까 걱정되네요. 최 씨는 평생 요리를 해온 실력이 있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투였어요. 결국 비싼 호텔 케이터링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최 씨도 스트레스가 쌓였지만 아들 결혼인데 뭔들 못하겠나 싶어서 다 참았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완벽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신랑 신부 대기실에 들렀는데 연주 씨가 화장하면서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연주야, 왜 그래? 오늘 가장 예쁜 날인데. 어머니가 아침부터 계속 잔소리하셔서요. 화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라고 하시고 드레스도 바꾸라고 하시고. 최 씨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괜찮아, 연주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만 생각해. 그런데 연주 씨가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 인사 말씀하실 때 저희 가족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예식은 무사히 끝났고 이제 피로연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그런데 피로 연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연주 씨 친정 쪽 하객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마치 동네 잔치 온 것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신랑 신부가 입장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제지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술 좀 그만 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우리가 뭘 잘못했어? 결혼식 와서 술 못 마셔? 최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워하는구나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인사말이 시작됐어요. 최 씨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지만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최 씨는 정말 뭉클했어요. 드디어 아들을 장가 보내는구나 싶어서요. 이제 신부 아버지가 인사할 차례였어요. 그런데 연주 씨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연주가 시집 잘 갔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사위가 번 돈으로 딸 잘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봐야죠. 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결혼식
인사 말인가 싶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연주 씨 친정 식구들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야, 이 음식 별로네. 돈 많이 받는 호텔이라더니 이게 뭐야? 친정 쪽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하객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주 씨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호텔 직원을 불러서 소리쳤어요. 야, 여기 반찬 좀 더 가져와. 이것도 반찬이야. 뭐? 손님이 달라는데 못 가져와. 서비스가 이게 뭐야? 최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하객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연주 씨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서 마이크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네줬는데 하는 말이 꼭 가관이었어요. 우리 연주 시집 보내면서 혼수 장만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새로 사줬거든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는 뭘 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최 씨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신혼집도 우리가 봐줬어요. 전 세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태줬는지. 사실 우리 연주는 더 좋은 데 시집 갈 수 있었는데. 하객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최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최 씨의 형님이 참다 못해 일어나서 말했어요. 사모님,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자 연주 씨 엄마가 펄쩍 뛰며 대답했어요. 왜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연주 씨의 이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최 씨에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 연주 없으면 당신 아들 평생 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연주 씨 친정 식구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최 씨 쪽 하객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쳐다봐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 씨의 사촌이라는 젊은 남자가 나서서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너네가 돈이 많아? 우리 연주 언니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최 씨의 조카가 참다 못해 일어났어요. 야, 너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쳤구나. 그러자 아이의 몸싸움이 벌어질 분위기가 됐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급하게 뛰어와서 말렸지만 이미 피로 연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연주 씨 엄마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딸 시집 보내는 엄마가 할 말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연주 낳아서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최 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아들 결혼식을 망치고 싶어서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러자 연주 씨 엄마가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나가라고요? 여기 우리 딸 결혼식인데 왜 우리가 나가요? 이 순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연주 씨 아빠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꽃장식을 집어던진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꽃장식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물이 쏟아졌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주 씨의 고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최 씨에게 달려들더니 가방으로 때리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 조카 딸 무시했어. 사과해. 호텔 경비원들이 급하게 말렸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최 씨는 이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들 결혼식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신들 차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연주 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꾸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민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연주야, 지금 무슨 소리야? 연주 씨는 울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원래 의사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간호사는 의사랑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오빠를 소개해줬잖아요. 최 씨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말인가요? 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그럼 너는 지금까지 나를 좋아한 척한 거야? 이때 연주 씨 엄마가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주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는 결혼해주는 건데 최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었거든요. 이때 민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니에요. 저도 못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봤어요. 연주야, 미안해. 나도 이런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 취소합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피로 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러고는 최 씨 쪽 가족들과 하객들이 모두 피로 연장을 나와 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최 씨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우울해했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더 속상한 건 아들이 받았을 상처였어요. 민호도 며칠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멍하니 지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봤네요. 최 씨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아니다.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사실 호텔비며 모든 비용을 최 씨가 다 물어야 했어요. 몇 천만 원이 날아갔죠. 하지만 최 씨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저런 집안과 평생 엮여 사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 후로 민호는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서 민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소개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새로운 여자친구 수진 씨를 만나보니 정말 달랐어요. 예의 바르고 차분하고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예의를 알고 있었어요. 수진 씨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들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정말 순조로웠어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모든 걸 정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결혼식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촐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수진 씨 가족들은 예의 바르고 차분했고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지금은 손자도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줬고 민호도 행복해해요. 가끔씩 첫 번째 결혼식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사람은 평상시에는 몰라도 중요한 순간에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건데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 가족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니까요.